안녕하십니까. 토끼왕자입니다. 2021년 4월 7일 주식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릴게. 제가 뒤늦게 확인했었는데 유튜브 영상을 올린 몇 개의 영상이 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소리가 녹음이 된 줄 알았었는데 아래 확인을 해보니까 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았고 이게 해결하는데 며칠이 걸려버렸습니다. 해결 자체는 되게 쉬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공캠의 설정이 녹음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녹음되어 있었는데 제가 건드리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설정이 바뀐 건지 녹음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몇 개의 영상이 소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다행히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주식일기를 블로그에 포스팅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반 정도 썼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완성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어제는 건너뛰고 오늘의 주식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잔고는 늘어났습니다. 장중까지만 해도 잔고가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장막판에 갑자기 밀어 올리면서 잔고는 전날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2주 만에 실투자금 기준으로는 5% 정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투자 금액은 7천만 원 정도지만 제가 이 중에서 한 1천만 원 단위까지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5% 정도를 2주 만에 벌었습니다.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고 점점 예전의 감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시황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코스피가 10.33이 올라서 3137.41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인들만 매수를 했고요. 보통 오르는 날은 외인들만 매수를 합니다. 근데 코스닥은 좀 다르게 4.59가 올라서 973.22로 마감을 했지만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은 기관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의 매매는 쌍용량을 매도를 했고 동국제강과 테스나를 매수를 했습니다. 동국제강과 테스나는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금요일까지 마감을 보고 나서 매수하겠다고 관심 종목 정해둔 종목인데 어제는 수급이 너무 안 좋아서 매수를 하지 않았고 오늘은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동국제강과 테스나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쌍용량에는 쌍용 CNE로 사명이 바뀐 걸 모르고 오늘 제가 보유 종목을 보다가 처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있었는데 혹시나 잘못 산 종목이 싶어서 부랴부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이 종목이 제가 며칠 전에 샀던 쌍용양해가 이름이 바뀐 거였습니다. 이름 바뀐 걸 체크하지 못하고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매매 단위를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월 달에는 50만원 단위로 매매를 했었다가 이제 70만원, 80만원, 90만원까지 올렸다가 오늘부터는 100만원 단위로 매매 단위를 올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한 200, 300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7천만원 가지고 50%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3,500원을 투자할 때 200만원 가지고서는 17종목 정도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8종목 정도를 사서 물타기를 한 번 더 한다는 여유는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자기 사정에 따라서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매매 단위는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매매 내역과 손절 내역은 증빙을 위해서 캡처를 해서 넣었고요. 오늘 신고가를 말씀드리면 오늘 신고가는 15% 이상, 15% 이하로 상승한 종목은 몇 개 되지 않았는데 대부분이 증권사 종목입니다. KTB 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그 다음에 무화증권이 있네요. KTB 투자증권을 살펴봤더니 동남아의 우보급인 그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상장 이슈가 있으면서 여기 투자한 KTB 투자증권이 같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DPC라는 종목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DPC라는 종목도 원래 작전이 자주 걸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DPC라는 종목은 저는 매수를 하지 않는데 KTB 투자증권도 마찬가지 이유로 작전이 들어간 종목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매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좋아하지 않고 동국 RNS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오늘 12%가 올랐고 그렇게 윗골은 길지 않지만 단기간에 이 두 배가 올랐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영업이익이 분기이익을 보시면 지난 4분기 이익이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이익을 내는 기업은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전년도 4분기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4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4분기가 안 좋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어떤 기업의 이익이 분기별로 2억밖에 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너무 좀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지난 4분기가 0.81로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미래에셋증권우는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우선주를 매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도 거르기로 했고 신한실업 같은 경우는 동국 아레나스처럼 영업이익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렇게 상한가 쳤던 종목을 뒤늦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화증권은 윗꼬리가 길고 외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화증권 한번 살펴보면 윗꼬리가 거의 반토막 수준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보시면 빨간불이 많습니다. 오늘은 외인 매수 종목을 보니까 먼저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장 개장하기 전에 기사했던 걸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주린이들은 오늘 주가가 대박 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같이 주식을 좀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뉴스가 뜨게 되면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인들도 매도로 돌아설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뉴스에 팔기 때문에 외인들도 매도로 돌아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외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주가는 당분간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코스피 외인 매수 상위 종목 대부분은 금융지주 쪽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금융장세에서 이제 실적주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금융주를 지금 들어가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주 쪽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SKC라는 종목이 남아 있었는데 SKC는 열흘 중에 9일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살펴보면 10거래일 중에 하루 빼고 9일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올해 전망치가 전년보다 훨씬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7%대에서 9%대로 늘어나고 있고요. EPS 같은 경우도 3년 연속 신장은 아니지만 전년에 대비해서 거의 3배 이상 상승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을 한번 들어가 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은 내일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외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을 살펴봤더니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의 전망은 나쁘지 않게 보고 있지만 제가 이미 반도체 관련된 종목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하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는 걸 보니까 한 번은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올해 추정치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개선이 됩니다. 영업이익도 영업이익률도 14%대에서 17%대까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 정도 종목이라면 내일 또 외국인들이 들어와 준다는 전제 하에서는 매수해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종목도 내일 살펴보다가 매매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진성 TEC 같은 경우는 진성 TEC를 보시면 급등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관과 외인이 오늘 매수를 했고 그리고 올해 전망치가 되게 좋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올해 전망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 종목의 업종을 보시면 기계 쪽인데 뉴스 보시면 건설기계 쪽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제 건설주가 뜰 것 같다. 블로그 초반에도 적어놨는데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이가 이긴다면 아마 재건축을 할 것 같고 박영선이가 이긴다 하더라도 부동산 이슈가 좀 크다는 것을 여당이 느꼈기 때문에 여가 되건 야가 되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려면 기존 건물을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GS건설을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삼표라든가
다른 시멘트나 페인트 관련된 종목을 매수를 했고 또 기존 집들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 쪽도 살펴보고 있는데 그와 함께 건설 기계 쪽도 당연히 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계 중에서도 건설 기계 쪽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도 맞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이 괜찮고 기관과 외인이 들어오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업종과 맞아 떨어진다면 이 종목도 내일은 들어가 보기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관심 종목으로는 저희 기존 매매 종목이었던 DB손해보험이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도 떨어지고 있어서 이 종목은 45,000대에 들어오면 매수를 할 생각이고 PI 첨단 소재는 이 종목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종목인데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외인들이 들어오면서 지지선만 확정된다면 그때는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적은 SKC와 유니셈, 진성TC를 내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양이 같은 경우도 오늘 매도를 했지만 실수로 매도한 거고 또 외인들이 매도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일 바로 들어갈 생각은 없지만 실수로 매도한 거기 때문에 내일이든 그 이후로든 외인들만 들어와주고 가격이 그렇게만 차이 나지 않는다면 재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기준 잔고를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키움에서 번 수익을 옮겨놓은 KB증권 두 가지로 이원화해서 돌리고 있는데 두 개 계좌 더해보니까 실투자 금액 기준 1000만원 단위 기준으로는 5% 정도 수익이 난 57만원을 벌었습니다. 점점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책을 쓰고 블로그를 하면서 또 유튜브도 하면서 수익을 못 내면 참 망심스러웠는데 점점 수익을 내고 승률도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을 말씀드리면 다우기술부터 손실 중인 하나시스템, NC소프트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도 다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또 작전이나 급등주를 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손실을 줄 종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냈는데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을 적어봤습니다. 주린이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뉴스 팔아라는 그 결론이 호실적을 냈을 때는 특히나 잘 들어맞는다는 걸 아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을 거라는 전망으로 오른다면 그 종목은 실적을 발표하는 날이나 그 전날에는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날은 당연히 매도하는 게 좋고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쯤에는 미리 매도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용산 아파트가 재개발한다는 기사가 떴는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쪽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관련된 종목을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어떤 종목을 모르신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지 모르신다면 제가 가진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매 반성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쌍용양해가 이름이 바뀐 줄도 모르고 제가 부랴부랴 매도를 해버린 것을 적어봤습니다. 제가 장 초반에 그 시간에 좀 업무가 바빠서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가진 종목이 업명이 바뀐 것도 모르고 매매를 했던 것은 저의 실수라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손실이 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실수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성으로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식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